God is good. 2026년 4월 이란 어딘가에서 짧은 무전 하나가 잡힙니다. 이 무전을 보낸 사람, 미 공군 대령 콜사인 DUDE-44 브라보. 몇 시간 전까지 F-15E 스트라이크 이글 뒷좌석에서 시속 1800km로 하늘을 가르던 사람입니다. 이란 방공 미사일의 피격, 비상 탈출. 앞좌석 파일럿은 따로 탈출해서 먼저 구조됐지만 이 사람은 이란 서남부 자그로스 산맥에 떨어졌습니다. 발목이 꺾였습니다. 몸 여러 곳에서 피가 납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주저앉을 겁니다. 이 사람은 올라갑니다. 피를 흘리면서 절벽을 기어오릅니다. 더 높은 곳으로, 더 험한 곳으로. 높을수록 험할수록 적이 찾기 어려우니까요. 이건 공포에 질린 사람의 본능이 아닙니다. 수천 시간 훈련이 몸에 새긴 판단입니다. SER, 미 공군이 모든 전투 조종사에게 가르치는 생존 훈련입니다. 서바이벌, 이베이전, 리지스턴스, 이스케이프. 생존, 회피, 저항, 탈출. 사막에서 물 찾는 법, 북극에서 얼음으로 은신처 만드는 법, 벌레를 잡아먹는 법, 부상을 스스로 치료하는 법, 적의 추적을 따돌리는 법. 격추될 수 있는 모든 조종사가 이걸 배웁니다. 이 훈련의 목표는 딱 하나입니다. 생존자의 임무는 돌아오는 것이다. 1995년 보스니아에서 F-16이 격추됐을 때 스콧 오그레디 대위가 이 훈련대로 6일을 버텼습니다. 개미를 잡아먹고 밤에만 이동하고 무전 신호를 짧게 터뜨려서 위치를 알렸습니다. 이번 이란의 이 대령도 같은 훈련을 받은 사람입니다. 산꼭대기 바위 틈에 몸을 구겨놓고 상처를 직접 치료합니다. 전자장비 전원을 전부 끕니다. 적의 전파 추적을 피하기 위해서. 그리고 숲풀 사이에 몸을 숨긴 뒤 움직이지 않습니다. 산 아래에서는 소리가 올라옵니다. 페르시아어, 개 짖는 소리. 이란 혁명수비대, 바시지 민병대, 지방경찰까지 충동원됐습니다. 현상금 9천만 원. 이 산골에서 9천만 원이면 평생 먹고 살 수 있는 돈입니다. 주민들까지 산을 뒤지기 시작합니다. 수천 명이 이 사람 하나를 찾고 있습니다. CIA가 64km 밖에서 카메라로 이 남자가 숨어있는 위치를 감시합니다. 숲을 사이에 뭔가 있는 것 같긴 한데 살아있는 건지 확인이 안 됩니다. 45분 동안 미동도 없습니다. 그러다 이 남자가 일어섭니다. 살아있습니다. 이 사람은 거의 48시간을 이렇게 버팁니다. 피를 흘리면서 절벽을 올라가고 수풀에 몸을 묻고 숨을 죽이고 수천 명의 추적을 피해 혼자 산 위에서 기다립니다. 뭘 기다리냐고요? 데리러 올 거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요. 이 나라는 나를 버리지 않는다는 걸 이 사람은 알고 있으니까요. 사실 이 구출은 두 단계로 나뉩니다. 1단계, 피격 직후 먼저 탈출한 파일럿 DUDE-44 엘파를 구하는 작전입니다. 21대의 항공기가 대낮에 이란 영공으로 들어갑니다. 7시간 동안 대낮에요. A-10 워스호그가 샌디 임무, 근접 화력 지원을 맡습니다. 파일럿이 숨어있는 지점 주변에 이란군이 접근하지 못하게 폭격을 퍼붓는 겁니다. HH-600W 졸리그린 2헬리가 들어가서 파일럿을 태웁니다. 이때 벌어진 일. 이 헬리가 빠져나오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표현을 빌리자면 이란에서 소화기를 가진 모든 사람이 이 헬리를 향해 쐈습니다. 뒤따르던 헬기도 소화기에 여러 발 맞습니다. 승무원 한 명이 경상. A-10 한 대는 피격당한 채로 쿠웨이트 상공까지 버텼지만 착륙이 불가능해져서 조종사가 탈출합니다. 파일럿 한 명 구하는데 이만큼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워소는 아직 산 위에 있습니다. 여기서 2단계가 시작됩니다. CIA가 움직입니다. 이란 내부에 미군이 이미 조종사를 찾아서 이동 중이라는 거짓 정보를 흘립니다. 동시에 워소의 실제 위치에서 40km 떨어진 곳에 항공기 9대를 보냅니다. 이란군은 혼란에 빠집니다. 7개 지점에서 미군이 포착되니까 어디가 진짜인지 알 수 없는 겁니다. 사이버 전사사령부가 이란 방공 레이더와 통신을 교란합니다. 폭격기가 워소 주변 도로를 끊어버려 이란 지간군의 접근 자체를 차단합니다. 그리고 밤이 옵니다. 155대의 항공기가 움직입니다. 폭격기 4대, 전투기 64대, 공중급유기 48대, 구조항공기 13대. 7시간짜리 야간 작전입니다. MC의 130J 특수전수송기 2대가 이란 내부에 착륙합니다. 이 수송기 안에서 MH-6 리틀버드 헬기 3대를 떠내서 현장에서 조립합니다. 산 꼭대기까지 올라갈 수 있는 소형 헬기입니다. 특수부대 약 100명이 투입됩니다. 야간에 7000피트 능선을 올라가서 이 남자한테 도달합니다. 듀드 44 브라보 구출. 그런데 여기서 일이 꼬입니다. 완벽하게만 흘러간 건 아닙니다. MC-130J 2대가 습한 모래에 바퀴가 빠져서 이륙을 못합니다. 특수부대원 100명이 적국 한복판에서 비행기가 못 뜨는 상황에 처한 겁니다. 로이터 통신 취재에 응한 미국 관계자는 이 순간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번 작전에 홀리쉿 순간이 있었다면 바로 그때였다. 사령부가 즉시 결정을 내립니다. 추가 항공기를 이란으로 보내서 특수부대를 여러 차례에 나눠 빼냅니다.
못 드는 MC-130J 2대와 리틀버드 헬기 4대는 현장에서 폭파합니다. 적한테 넘어갈 수 있는 건 아무것도 남기지 않습니다. 48시간, 항공기 155대, 특수부대 수백 명, 비용 약 4,500억 원, 미군 사상자 0명. 이 모든 게 산꼭대기에서 피를 흘리며 버틴 단 한 명을 데려오기 위한 겁니다. 합참의장 케인 대장이 브리핑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구조작전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추락한 조종사의 가슴속에 있는 공격 정신입니다. 생존하겠다는 의지, 탈출하겠다는 의지가 전부입니다. 이번에 이대령의 절대적인 생존 의지가 우리의 작전을 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사람이 48시간을 버틸 수 있었던 건 체력 때문이 아닙니다. 이 나라가 반드시 데리러 온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말을 뒤집어 보면 이런 질문이 됩니다. 이 사람은 왜 그걸 알고 있었을까요? 미국이라는 나라가 왜 4,500억 원을 써서라도 반드시 데리러 오는 나라라는 걸 이 사람은 어떻게 확신할 수 있었을까요? 조종사 한 명 키우는데 75억 원이 드니까 자산 회수 차원이다. 잡히면 기밀이 털리니까 전략적 판단이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근데 그게 전부라면 러시아 조종사도 비싸고 중국 조종사한테도 기밀은 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는 나라가 미국밖에 없는 걸까요? 250년을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1775년 렉싱턴. 영국군이 온다는 소식에 총을 잡은 사람들은 군인이 아닙니다. 빵집 주인, 대장비, 농부, 옆집에 사는 형, 민병대입니다. 같은 시대 유럽 군대는 왕이 농노를 끌고 가는 구조입니다. 병사는 소모품, 체스판 위에 폰, 죽으면 다음 걸 넣으면 됩니다. 미국은 처음부터 달랐습니다. 내 옆에서 총 쏘는 사람이 어제 같이 교회 간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쓰러지면 전사자 한 명이 아니라 내 이웃이 죽는 겁니다. 그래서 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전략이 아니라 본능이었습니다. 1756년 미국 변방에서 로저스 레인저스라는 부대가 규칙을 만듭니다. 죽은 시신이라도 우리 사람은 데리고 간다. 변방 전투에서 남겨지면 포로가 아니라 고문과 처형이었으니까요. 다음에 내가 쓰러져도 동료가 나를 두고 가지 않을 거라는 확신. 그게 없으면 아무도 앞으로 안 나갑니다. 그리고 1917년 이 본능이 국가 시스템이 됩니다. 미국이 1차 세계대전에 참전하면서 세계 최초로 전사자 시신 전담 부대를 만듭니다. 전쟁이 끝나고 74,770명의 유가족한테 편지를 보냅니다. 아드님을 미국으로 모셔올까요? 44,000구가 넘는 유해가 대서양을 건너 돌아옵니다. 같은 시기 영국은 시신 송환 색채를 법으로 금지했습니다. 여기서 개인의 본능이 국가의 약속으로 바뀝니다. 당신이 이 나라를 위해 싸우면 이 나라는 당신의 죽음까지 책임진다. 구호가 아니라 계약입니다. 이 계약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군복을 입었고 앞으로 나갔고 목숨을 걸었습니다. 이란 산맥에서 48시간을 버틴 그 대령도 베트남전 포로 덴턴 대동이 적국 TV 카메라 앞에서 눈을 깜빡여 모스부호로 TORTURE 고문이라는 단어를 본국에 알렸던 것도 같은 믿음에서 나온 겁니다. 이 나라는 나를 버리지 않는다. 250년간 이어져온 약속입니다. 근데 이 약속이 한번 산산조각 납니다. 1955년 베트남 전쟁, 미군 270만 명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5만 8천 명이 죽었습니다. 근데 전쟁이 끝나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참전 용사가 10만 명을 넘습니다. 돌아온 군인한테 베이비 킬러라는 소리가 쏟아졌고 포로와 실종자 수천 명은 방치됐고 25만 명이 거리에서 잠을 잤습니다. 250년 된 약속이 찢어진 겁니다. 국가가 책임진다는 계약을 국가 쪽에서 먼저 깬 겁니다. 징병제가 무너지고 1973년에 모병제로 전환됩니다. 이제 스스로 오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증명해야 합니다. 다시는 버리지 않는다는 걸. 이 증명의 첫 시도가 1980년, 하필이면 이란에서 벌어집니다. 테헤란 대사관 직원 52명이 443일째 인질로 잡혀 있습니다. 카터 대통령이 구출작전 이글 클로를 명령합니다. 실패합니다. 이란 사막에서 헬기가 고장나고 부대끼리 통신이 안 되고 혼란 속에 헬기와 수송기가 충돌해서 8명이 죽습니다. 시신과 장비를 이란 사막에 남긴 채 철수합니다. 약속을 지키러 갔다가 약속을 더 크게 깬 꼴이 된 겁니다. 데리러 간다더니 시신조차 못 가져온 겁니다. 근데 미국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이 실패를 뜯어보면서 깨달은 게 있었습니다. 의지의 문제가 아니었다. 능력의 문제였다. 그래서 이 실패의 잿더미 위에 JSOC를 세우고 네이비실 팀6를 만듭니다. 다시는 능력 부족 때문에 약속을 못 지키는 일이 없도록. 13년 뒤 이 부대의 각오가 시험대에 오릅니다.
1993년 소말리아 모가디슈. 블랙호크 헬기가 추락하고 부상당한 조종사가 수천 명의 민병대 한가운데 갇혀 있습니다. 상공에서 내려다보던 델타포스 저격수 고든과 슈가트가 내려보내달라고 요청합니다. 내려가면 죽는다는 걸 둘 다 알고 있습니다. 사령부도 알고 있습니다. 2번 거부당합니다. 3번째에 승인이 떨어집니다. 내려갑니다. 수천 명 한가운데로. 고든이 먼저 쓰러지고 슈가트 혼자 남습니다. 탄약이 바닥나자 슈가트가 부상당한 조종사한테 자기 총을 건넵니다. 적어도 당신은 살아남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슈가트도 쓰러집니다. 조종사는 살아남았습니다. 이 2사람은 약속을 목숨으로 증명한 겁니다. 근데 전치가 끝난 뒤 미국을 뒤흔드는 장면이 나옵니다. 전사한 미군의 시신이 밧줄에 묶여서 모가디슈 거리를 끌려다닙니다. 이게 CNN으로 전 세계에 생중계됩니다. 미국 시민들이 자기 나라 군인의 시신이 끌려다니는 걸 안방에서 지켜본 겁니다. 목숨 걸어서 지킨 약속을 시신이 끌려다니는 화면 한 장이 다시 무너뜨린 겁니다. 이 뒤로 미국이 세운 원칙이 있습니다. 비용이 얼마가 들든 희생이 얼마가 따르든 시신 한 구도 적의 손에 남기지 않는다. 고든과 슈가트가 자기 목숨으로 보여준 걸 이제 국가 전체의 시스템으로 만들겠다는 겁니다. 베트남에서 깨지고 이란 사막에서 실패하고 소말리아에서 피로 다시 세운 약속, 쉽게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그럼 모든 국가가 다 저렇게 한 명을 구하기 위해 천문학적인 비용과 인원을 투입하지 않느냐?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러시아 2022년 우크라이나 전선에 이동식 화장장을 끌고 다닙니다. 자국 군인 시신을 현장에서 태워 없앱니다. 전사한 군인의 부모한테 라다 자동차 한 대 살 보상금을 주고 러시아 국영 TV가 그걸 미담으로 내보냅니다. 중상 입은 병사한테 정부가 지급한 게 당근 2양동이하고 양파 한 봉지입니다. 이 병사는 목발 짚고 다시 전선에 나갔습니다. 2025년에는 전사자 어머니들한테 고기 분쇄기를 선물했습니다. 전선을 부르는 속어가 고기 분쇄기입니다. 그 반대편에 미국이 있습니다. 미 국방부 산하 DPAA 연간 약 2,500억 원을 써서 70년 전 한국전쟁에서 죽은 이름 모를 병사의 뼈 조각을 지금도 찾고 있습니다. 2025년에 231명의 신원을 확인했습니다. 70년 전에 죽은 사람을 지금도 찾고 있는 겁니다. 시신을 태워 없애고 유족한테 양파를 던지는 나라가 있고 70년이 지나도 뼈 조각을 찾아서 이름을 돌려주는 나라가 있습니다. 항공기 155대, 4,500억 원, 한 명을 위해. 이건 돈이 많아서 하는 일이 아닙니다. 렉싱턴에서 옆집 아저씨와 나란히 총을 들었던 본능에서 시작됐습니다. 그 본능이 시신이라도 데려간다는 규칙이 됐고 국가가 죽음까지 책임진다는 계약이 됐고 깨질 때마다 피 흘리며 다시 세웠습니다. 250년 동안 그래온 겁니다. 이건 정책이 아닙니다. 이 나라의 DNA입니다. God is good 이란 산꼭대기에서 이 무전을 보낸 그 대령은 알고 있었을 겁니다. 이 나라는 나를 버리지 않는다는 걸. 그리고 미국은 250년간 그래왔던 것처럼 단 한 명도 구출도 망설이지 않습니다. 미국을 진짜 강하게 만드는 건 항공모함 11척이나 핵탄도 5,000발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한 명이 적진에 떨어졌을 때 155대가 움직이게 만드는 이 DNA. 어쩌면 그게 이 나라의 진짜 힘인지도 모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뇌강이었습니다.